안녕하세요, 헛코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을 피로골절입니다. 피로골절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마라톤, 등산, 농구, 테니스, 기타 등등 하체를 많이 쓰는 종목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피로골절이란 뭘까요?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 플러스 프랙처의 합성어로 심한 훈련이나 반복되는 자극으로 뼈의 일부분에 스트레스가 쌓여 생긴 골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절은 완전히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아닌 뼈에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로골절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로골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면이 딱딱한 곳을 무리하게 달리거나 발에 충격을 많이 주는 착지 자세를 하거나 평발이나 까치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원인 모두 충격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어 해당 뼈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인체의 근육 기능은 인체를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격 흡수의 기능도 합니다. 그치만 태권도의 움직임에서만 보면 특히 시범 종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 발차기, 회전 발차기, 도약 발차기도 많이 차지만 요즘 태권도 시범 추세가 보조자를 딛고 공중에서 기수로 착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한 시범을 전공으로 하는 선수는 한두 번으로 기수를 끝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조자를 딛고 공중에서만 기술을 전용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은 엘리트 시범 선수들이야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대해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선수들은 지도자 및 코치님들의 압박으로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로골절은 일단 해당 부위의 근육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으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시범 종목은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로골절은 엑스레이 선상에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및 재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나는 이런 종목의 선수고 이런 움직임을 했으며 이 움직임을 평소에 몇 시간씩 진행하여 해당 부위에 붓기와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 의사분들도 해당 부위를 명확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재활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피로골절뿐만이 아니라 가볍게 발목을 삐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도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았으면 다음 순서는 운동이나 재활이 아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란 우리 몸이 알아서 가벼운 문제들을 자가 치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염증 같은 간단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선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치료를 받고 조금만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그 움직임을 진행하죠. 그러다 또 다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면은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물리치료는 효과가 없다. 병원 가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크게 다쳐서 은퇴하는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기계처럼 부품을 뚝딱 갈아 끼면 나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기술 훈련이 아닌 재활 운동이든 피지컬 운동이든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우리는 다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냥 한때 운동을 좀 했던 사람? 그냥 이게 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그래서 A급 선수라면은 재활이 아닌 예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재활이 아닌 예방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부상 원인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기술 영상을 찍어서 지도자와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가, 아니면 내 몸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약해진 몸을 강화하던가, 영양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주기적으로 고깃집을 가서 영양을 보충하던가, 수면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훈련 전 최소 7시간을 잤는지 확인하던가 등등, 우리는 다방면으로 체크를 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단순히 다쳤네, 병원 가서 치료 받았네, 통증이 조금 나아졌네, 태권도 기술 해야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노력과 변화가 없다면 단연컨대 최고의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도 반드시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부상이 찾아올 겁니다. 요즘 재활 트레이너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 전문 직업인 거 맞습니다. 다만 선수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굳이 재활 트레이너한테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코칭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차라리 몸 건강할 때 피지컬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배우는 게 효율적으로 100배 좋습니다. 여러분, 재활은 히든 카드가 아닌 최후의 선택입니다. 부디 자기 몸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헛코치였습니다. 또 봅시다.